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어떤 이제 원장님께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같은 그룹에서 시작을 해서 1년 정도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레벨이 그 그룹에서 처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같이 레벨을 올려줘야 되나? 아니면 얘만 그 낮은 레벨에 남겨놔야 되나? 숙제 부진으로 못 따라오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고민은 정말로 누구나 하고 있을 법한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그룹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존재해요. 어떤 수업이든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 수업에서는 특히나 이제 레벨이 맞지 않는다. 아이가 점점 갈수록 그 레벨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친구를 그냥 친구들 같이 들어왔어. 그리고 같이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껴가지고 같이 레벨을 올려버리고 이래버리면은 1, 2년 정도는 뭐 그냥 무난하게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실력을 체크해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학부모님하고의 그런 상담에서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레벨을 어려운 데다 집어넣고 있냐라든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냐라든지, 그런 해결 방법 자체가 이제 그 솔루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모든 학원에 이제 다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레벨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라는 거는 거의 그러기는 어렵죠. 왜냐면 어떤 아이는 뭐 예를 들어 리스닝이라고 스피킹이 잘 되는데 뭐 라이팅이나 그래머 이런 게 막 좀 처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씩 잘하고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로 잰 듯이 똑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원이나 어떤 공부방이나 뭐 어떤 교습소나 할 것 없이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뭐 어디 학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똑같이 다 잘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유토피아죠. 그런 거는 없죠. 당연히 어떤 아이들이 좀 얼등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보통이고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오는데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다 존재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건 뭐냐면은 숙제 부진.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숙제 부진. 네. 이거는 어느 학원을 가던,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던, 과외를 하던, 어학원을 다니던, 뭐 공부방을 다니던, 뭐 상관없이 숙제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숙제가 부진해.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그 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낮아요.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숙제가 부진해요. 수업에 와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고리가 연결돼가지고 빙글빙글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끊어내려면은 애가 숙제를 안 하고 못 다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아니면 어머니랑 정말 상담을 해가지고 얘가 이러이러 해서 계속 레벨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숙제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향후에 얘가 레벨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림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얘가 학원을 다니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이러다가 저거 레벨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어머님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랑,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이 혼자만 레벨이 굉장히 낮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가 부진하다는 거는 뭐 어떤 형태의 수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개별 진도로 해서 뭐 얘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숙제가 부진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던 어떤 종류의 수업을 하던 친구는 향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는 영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재미도 없고 뭐라고 하라고 하는데 어렵기만 하고, 어쩌면 그래서 숙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레벨보다 너무 어려워서 아예 그냥 덤벼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뭐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에요. 숙제 부진은. 근데 레벨이 처지는 아이를 무조건 그 어떠한 주변 상황 때문에 레벨을 같이 올려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나중에 그런 컴플레인을 듣고 하나도 모른다 그러는데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듣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쟤는 되게 못하는데 우리 그룹하고 같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떤 애는 되게 성실하고 숙제를 꼼꼼하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결국 그런 아이는 그래도 중간에 따라가거든요. 근데 숙제가 부진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룹에 만약에 낮은 그룹에 넣어도 또 부진해질 거예요. 숙제가 안 되면. 그래서 일단은 그 악순환의 고리 있잖아요. 학습에 흥미가 없어. 레벨도 자기랑 안 맞아. 숙제가 부진해. 이 고리를 딱 끊어버려야지 그나마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상태에서 레벨이 이렇게 처져서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고민을 이렇게 하시겠다 예상하는 거는 이 공부방이나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이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레벨이 낮아진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넣을 그룹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웬만큼 큰 학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벨이 잘 맞지 않는데 갑자기 얘를 올려버리거나 얘를 뭐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빈자리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막 겉돌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 친구가 레벨이 처져서 같은 그룹의 애들이랑 같이 못 올라갈 상황이면 올려보내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숙제 부진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힘내세요.